전투기 KF-21 엔진 모두 교체. KF-21 국산 엔진 램제트. 마하 이정구 플러스 기록 중국 초비상 난리. 최근 2025년 국방예산안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는데 그중에는 KF-21 초음속 전투기의 첫 양산을 위한 예산 1.1조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양산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생산하게 되는 국가가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첨단 항공 엔진입니다. KF-21은 현재 미국 GE4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엔진이 전투기 생산 단가의 15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KF-21을 해외에 수출하게 된다면 상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들거나 납기 지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과연 KF-21의 수출을 순조롭게 승인할지도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독자적인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자주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는 상징적인 성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단 6개 국가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첨단 항공 엔진 기술은 고난도의 기술력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K방산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엔진을 더 이상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니 막대한 외화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을 하려면 60종 이상의 첨단 소재 개발이 필요하고 만여 개 이상의 부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는 국내 전투기 엔진 시장에 최소 30조에서 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고 향후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의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최대 94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큰 프로젝트가 또 있을까요? 세계적인 항공엔진 제조사들과 수백여 개의 항공엔진 부품사들이 모여서 미국 항공엔진 생산량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코네티컷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항공엔진 산업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되는데요. 첨부한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첨단 항공엔진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미국 법인이 글로벌 항공엔진 산업의 허브인 항공엘리에 위치하면서 고객과의 파트너십 및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문성까지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성공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2. 비온의 스텔스 정찰 공격 헬기 RAH-66 코만치, 높은 개발비로 양산 포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독. 지난 2004년 미 국방부는 400억 달러, 약 48조 원, 규모의 차세대 군용 헬기 RAH-66 코만치 개발 계획 폐기를 결정했다. 미 육군 전투에 투입할 차세대 헬기 생산을 위해 1983년부터 추진해 80억 달러가량을 쏟아부은 프로그램을 폐기한 것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개발비를 견디지 못하고 미 국방부가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미군 역사상 가장 비싼 폐기 프로그램이란 기록을 담겼다. 이 프로그램은 폐기 전만 해도 미군은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적군을 괴멸하기 위해 향상된 스텔스 기능을 가진 무장 헬기의 필요성이 높다며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보잉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의 자회사 시코르스키 에어크래프트사의 합작품인 코만치 헬기는 2007년 소량 생산을 시작해 2009년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갖추고 2010년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막강한 능력을 자랑하는 코만치에 고무됐던 미군은 2006년 초도 납품을 시작을 목표로 1200대 이상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던 스텔스 헬기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코만치 헬기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 위해
동체 외부의 무장창을 없애고 전부 내부 무장창으로 제작했다. 또 전투기처럼 이륙 후에 랜딩 기어까지 동체 내부로 숨길 수 있도록 했다. 전방에 설치된 기관포의 총열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뒤로 접을 수 있다. 적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렵게 헬기 몸체의 재질도 복합 소재를 사용했다. 여기에 더해 레이더 흡수 물질 코팅과 적외선 억제 페인트로 표면 처리를 했습니다. 엔진은 롤스로이스와 허니웰이 공동 투자에 설립한 LHTC사가 개발한 T800-LHT-801 터보샤프트 엔진 2개를 장착했다. 1560마력의 추력을 갖춘 엔진은 동급 엔진과 비교해 50% 이상 추력이 높았고 연비도 대폭 향상됐다. 특히 열 추적이 어렵도록 엔진 배기가스를 냉각시켜주는 구조로 설계했다. 헬기는 특유의 로터 소음 때문에 멀리서도 소리로 위치를 파악하기 쉽다. 이 때문에 코만치 헬기는 복합 소재로 만든 5개의 블레이드로 메인 로터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구동축의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레이더에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소음을 줄이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테일 로터도 덮개로 덮어 소음을 줄이고 방탄 효과도 대폭 강화했다. 이 덕분에 적외선 탐지를 어렵게 함은 물론 레이더 반사 면적을 AH-64 아파치 헬기에 비해 660분의 1로 획기적을 축소했다. 소음 역시 자동차 소음 정도인 63에서 72dB 정도로 크게 낮췄다. 동시에 방호력도 강화됐다. 동체는 23mm 기관포를 견딜 수 있고 가장 취약한 테일 로터도 12.7mm 탄을 맞아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조종석은 화생방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완전하게 밀폐된 환경에서 가압 공기 조절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를 위해 플라이바이 와이어와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로 조종사의 임무 부담도 덜어졌다. 이 같은 성능 때문에 코마치 헬기의 전자장비는 F-22 전투기를 축소시켜 놓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종사 헬멧에는 각종 감지 센서가 탐지한 모든 정보가 표시된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야간 투시 장치와 GPS, 피하 식별 장치와 3차원 무빙맵을 통해 아파치 헬기보다 더 뛰어난 야간 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주요 무장으로는 3개의 총열에서 20mm 탄을 분당 750발에서 1500발 발사가 가능한 XM301 기관포를 장착했다. 기관포탄을 최대 500발 적재할 수 있다. 내부 무장창에는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6발이나 AIM-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12발을 탑재할 수 있다. 작전에 따라 스텔스 기능을 포기하면 외부 날개에 헬파이어 미사일 8개나 16개의 스팅어 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속거리는 2200km, 최고 시속은 300km가 넘는다. 두 대의 시제기는 동해 각각 287시간과 103시간의 비행 테스트를 거쳐 야간 임무와 무장 테스트 모두 통과했고 최고 시속 319km 돌파와 5초 이내 180도 선의 능력을 입증했다. 사실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미 공군의 B2 폭격기는 초기 수요를 132대로 잡았지만 비용 상승으로 21대 생산에 그쳤다. F-22도 초기 예측은 700대였지만 가격 상승과 유지비 과다로 187대 생산으로 축소됐다. 역시나 스텔스 헬기로 각광을 받았던 RAH-66 코만치도 늘어가는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프로젝트 자체가 포기한 것이다. 이처럼 스텔스 전투기가 너무 비싸 미국도 스텔스 전투기로만 공중 전력을 구성하지 못한다. 현재 미 공군 전투기 중 10% 미만만 스텔스다. F-35를 1800여 대 생산해 공군 전력의 80% 이상을 스텔스로 채우려던 야심찬 구상은 이미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격 헬기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2년이 넘는 장기화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헬기는 큰 힘을 못 쓰고 있다. 최근 러시아군 공격 헬기 Mi-28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드론 공격을 받고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은 것이 대표적이.
공격 헬기가 실전에서 드론에 당한 첫 사례다. 200억 원이 넘는 러시아군 Ka-52 공격 헬기 등이 1000만 원 안팎인 휴대용 미사일에 줄줄이 격추되면서 헬기 무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전 이래 러시아군은 300대 이상의 헬기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그야말로 헬기의 무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탓에 미군은 헬기 대신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 시스템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일본 자위대도 우크라 전쟁 전에는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려고 했지만 전쟁 양상이 전례 없이 흐르자 헬기 계약을 취소하고 무인 공격기를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호주 역시 대규모 아파치 헬기 도입 재검토 주장이 군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